습관 행태 말고 사실 여당의 의원들은 동문서답이었다, 횡설수설이었다, 윤 전 총장의 출사 앞에 혹평을 했습니다. 그 화면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국정 비전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은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스스로 예외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반법치라 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총장님 기자회견에 대해서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는 표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한번 윤 전 총장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일단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중딩 같은 발표였다. 정치적 흥행만 신경 쓰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표현 자체가 그렇게 공감이 가냐 이런 문제와는 별도로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정말 대선에 출마하는 건지 검찰총장에 출마하는 건지는 약간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권 카르텔, 국민 약탈, 권력 사유화,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검찰총장에 출마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전 총장이 26년간 검사 외길 인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8일의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나올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이 검찰 분야를 넘어서 경제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통일, 안보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이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별로 없지 않았나. 또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선언문을 보면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보수다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보수표의 어떤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어떤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그 제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 공작이다, 사찰이다, 마타도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엑스파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다면 이런 엑스파일이 마치 마타도어라고 했던 주장이 도대체 어떤 주장인지 참 애매하고요. 또한 정진석 의원이 10원 한 장 자신의 장모가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건지 참 애매한 그런 기자들의 답변에 제대로 된 답변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인사들, 여권 인사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윤 전 총장에게 오늘도 십자포화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영길 대표 그리고 김영민 수석 최고위원이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이동훈 의원님. 네. 카메라에 포착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소영 대변인과의 주고받은 내용인데 저게 이제 윤 전 총장 관련 문자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글쎄 민주당은 저 얘기를 두고 그냥 일부 지지자의 의견을 한번 여당 대표와 공유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뒷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보고 약간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윤 전 총장 회견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저 회견 가운데 윤 전 총장의 그 발언들이 굉장히 강했죠. 예를 들어서 이익의 카르텔이라든지 권력 사유화, 그다음에 국민을 약탈한다, 부패 무능, 거기에다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하게 날카롭게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이 정권 누구와 내통했나, 그다음에 대선 출마 선언을 국민에 대한 매진다 이건 늘 해왔던 얘기고 아주 전략적인 대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당황한 측면이 있고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아까 그 평가를 얘기할 때 안민석 의원이죠. 중등 수준이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면 그 연설은 굉장히 잘된 연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은 중학생 정도면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라고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이나 연설은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중등 수준이었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연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어제 그 여당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뭐 아직 보내지 마세요라는 말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아무리 지지자들의 의견이라도 뭐 검찰 사유화라든지 뭐 내통 이런 단어를 주고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어느 정도 해명은 된 겁니까? 해명이 안 됐죠.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주고받았던 글 같은 경우는 지지자 글이 아니라 의원실의 이 관계자, 비서관으로 보이는 관계자가 SNS 메시지 초안이라고 보고한 거잖아요. 뭐 아직 올리지 말라고 했지만 김용민 의원실 차원의 공식적인 메시지 다듬는 과정이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지자 탓으로 돌리긴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 저는 뭐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걸 막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지적, 자신을 향한 말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식의 논평을 내놓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설령 상대 진영에 있고 이제는 이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향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을 비판하려다가 수위를 넘게 되면 이 윤 총장을 지지하는 그 수많은 국민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어떻게든 표출된 민심 앞에서는 반드시 겸손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 같은 겸손한 태도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가? 윤석열 때리기에 골몰하다가 지금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을 때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반성해봐야 되고, 송영길 대표가 어제 아주 솔직한 말을 했죠. 오죽 우리가 미우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겠는가. 예. 적어도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는지 반성하는 데서 첫 단추를 다시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여당의 집중 공격력이 이번 주제였습니다.